가게 장을 보는 것도 불편한 이때 외식하는 것조차 꺼려진다면 또 늘 같은 음식만 먹기엔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면 이건 어떨까요? 냉장고 속 재료들을 이용해 건강과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만들기, 일명 면역력을 높이는 냉장고 파먹기인데요. 가지고 있는 간단한 재료들로 손쉽게 만드는 맛있는 음식과 차 한 잔을 소개합니다. 일상 속 강한 전파력을 가진 병마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도 코로나19 실시간 상황을 공유합니다. 더불어 대응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2차 어려움에 함께 맞서는 도민들의 모습도 소개합니다. 겨울에 쌓인 추위와 피로를 날려보내고 건강한 봄을 맞기 위한 한방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기력 회복에 좋은 쌍화차와 홍삼 대추차, 생강 진피차 등의 다양한 한방차부터 귀한 약초와 각종 버섯들로 우려낸 산야초 한방 백숙 등 온갖 정성 다해 끓인 귀찬 한방 음식들을 맛보러 가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11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전국의 약국과 우체국에서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의 이 구매 수량을 알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늘 오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포털 사이트 녹색 검색창에 공적 마스크 이렇게 5글자만 입력해서 검색을 하시면요. 100매 이상 구매된 곳은 녹색, 30매부터 100매까지는 주황색, 30매 미만은 빨간색, 제곱 없는 곳은 회색 이렇게 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된다고 합니다. 이제 마스크 구하러 여러 약국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서 참 편리할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오늘 서비스가 처음 시행된 날이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수정되고 보완이 돼서 좀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김기환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원 365의 공식 인간 비타민 김기환 인사드립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은 바깥 활동하기 너무 무섭다, 두렵다. 그래서 집에만 있기도 너무 답답하다. 이런 분들 정말 많죠. 네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 남은 긍정 에너지 그냥 다 쏟아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근데 어떻게 기환 씨가 오셨는데 네. 뭔가 이게 냄새가 뭔가 냄새가 나요? 좀 맛있는 냄새 같은 게 좀 맛있는 나는 것 냄새가. 같은데 예. 안 납니까? 갑자기 용숙 씨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사실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제가 네네. 아까부터 옆에서 꼬르륵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배 네. 많이 고프세요? 근데 뭔가 명수 씨, 나요. 그 냄새 나는 거 뭐 소리도 잘 듣는 거 좋은데 네네네. 그 소리는 지금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정확히 이 부위에서 지금 나고 있습니다. 네. 기환 씨 단전에서 단전에서. 예. 그래서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네네네네. 그 명수 씨 요즘에 이제 집에서 이제 밥 많이 해 드시잖아요. 네네네, 남편분도 그럼요. 해드려야 네. 되고. 예. 뭘 이렇게 주로 해 드세요? 요즘에? 그게 요즘 최대 고민이에요. 사실 외출 많이 안 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네. 뭐 해 먹지 그게 고민이 오늘 저녁은 또 뭐 해 먹죠? 그렇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 요즘에 뭐 이 모바일에 네. 그 앱 있지 않습니까? 배달앱. 예. 아이고 쿠폰이 정말 많이 쌓일 정도로 정말 많이 시켜 먹습니다. 쿠폰 부자. 배도 나오고. 살쪄요. 예, 살이 막 찝니다. 네. 두 분 그런 고민 하고 계신데 사실은 네. 이 고민 자체는 두 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또 많은 시청자분들도 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외식 자체는 줄어들고요. 배달앱으로 배달을 주문하는 그 건수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가지고 우리 집 냉장고 여기 딱 이렇게 보시면은 그 음식 재료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오호. 예, 일명 요즘 줄임말로 냉파라고 하는데 냉파요? 냉장고 파먹기 들어보셨죠? 예, 들어는 봤는데 네. 그 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뭐 요리를 해 먹어라 뭐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명수 씨나 저 같은 이렇게 초짜들은 그게 말이 쉽지 힘들어요.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요. 차라리 시켜 먹자 이런 생각이 편하죠.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건 실망입니다. 저를 지금 몇 년 동안 봐오셨는데 제가 네. 허튼 소리 할 사람은 보입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쉽고 또 맛있는 그런 요리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냉장고 파먹기 제대로 한번 파보시죠. 저 아시죠? 제가 진짜 정말 잘 먹기로 소문난 먹성 좋기로 소문난 저 아닙니까? 막 돌멩이도 씹어먹고 그것도 다 소화해가지고 바로 그냥 화장실 가서 하는 그런 제가 요즘에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경찰에 실종 신고할 뻔했어요. 요즘에 뭐 시국인지라 어디 가서 먹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집에서 맨날 먹는 게 인스턴트 그러다 보니까 이 빵빵했던 볼이 이렇게 홀쭉해졌다니까요. 이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 그 스크림 속 그 주인공 같다고. 스크림.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 진짜 그분이 제발 이 고민을 완벽하게 그냥 타파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작은 소망을 가지고 그분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힘들어. 그의 소원은 이루어질까요? 힘이 없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 누가 좀 부축 좀 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오늘 보셨죠? 지금 힘이 없어. 요즘 도통 못 먹어가지고. 혹시 그 오늘 저한테 그 잃어버린 제 입맛을 찾아주신다는 그분. 맞습니다. 바로 접니다. 근데 오늘 대체 무슨 음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호흡기 질환에 좋은 밥상. 그다음에 이제 외출하기 꺼리니까 네. 집에 있는 냉장고 파 먹어야 되잖아요. 냉장고 파먹기. 네. 그런 요리 준비했어요. 자, 이제 모든 준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죠? 예. 뭘 만들어 주실 거죠, 근데? 오늘 만들어질 밥상은요. 예. 코로나 119 대파 밥상. 코로나19 대파 밥상. 이름이 재밌습니다. 일단 뭐 밥상 이름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예, 대파. 그냥 네. 대파해 버린다는 거죠? 물이 쳐야죠. 예, 물이 쳐야죠. 그러면은 뭐 이제 요리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해 주실지. 퀴즈 하나. 퀴즈. 대파 밥상인데 오늘 재료에 들어가는 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있거든요. 자, 뭘까요? 무엇일까요? 대파요. 설마 그 제가 생각하는 정말 그래서 대파 밥상은 아니고 대파? 맞았어요. 진짜요? 정답이네요. 대파가 다 예. 들어간다고. 네네네. 오늘 두 가지 메뉴에 대파가 다 들어갑니다. 저희 집에 그래요? 대파 있는데. 대파를 예. 굳이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겨울 동안에 한번 잘라 먹고 또 새순이 올라오는 운파라고 있거든요. 예. 그 파가 지금 맛있을 어. 때예요. 그래서 맛있어서. 그 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네. 파가 면역력 향상, 그 다음에 항균, 항균, 그 다음에 감기 예방. 감기. 저도 몰랐어요. 음식이 딱인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만들기 전에 여기 있는 일단 재료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뭔가 되게 많네요. 엄청 많죠. 이거 어디서 다 사오신 거예요? 장 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네. 저희 집 냉장고에서 다 나온 아이들이에요. 실제 선생님 네네네. 댁에 저희 집 있는. 냉장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 냉장고에 이렇게 많고 다양하게 식재료가 들어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좀 신선해 여기 지금 보여요. 보니까 뭐 그러게요. 오징어 이거 네네네. 제가 저희 지난주에 제가 그 주문진 시장 촬영 갔었는데 거기서 잡은 거 같아요. 저거 같더라고요. 네, 기원 씨 제가 잡은 친구. 거 같아요. 냉동 집에 금냉. 기환 씨에게 지문이 묻어 있는. 예. 어디 냉장고를 한번 털어볼까요? 얼려놨던 돼지고기며 오징어, 버섯, 각종 채소들 그리고 집집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갖은 양념을 가지고 과연 어떤 요리가 탄생할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요리부터 해주시죠. 네,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네. 아주 간단한 능이버섯 돈수육 먼저 보여드릴게요. 능이버섯 돈수육이면은 돼지고기로 이제 그래서 네네네네네. 돼지고기가 있군요. 돼지 돈자. 이름은 건창하지만 예.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돼지고기 수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이 우리- 생각보다 간단해요. 고기가 잠길 정도. 잠길 정도. 네. 고기가 그래서- 잠길 정도. 네. 자, 다 메모지 고기를 꺼내십시오. 삶기 전에 네. 이런 고기의 잡내라던가 고기를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향신채들을 양파도 집에 많죠. 되게 양리치하죠. 조금씩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두 개. 이게 지금 좀 잡내 제거를 위해서 이렇게 넣으신 건가요? 네, 그리고 또 고기가 부드러워지라고. 육질이. 그리고 대파. 대파. 오늘은 메인 주인공. 오늘 대파가 다 들어간다고 네. 하셨는데 대파 밥상. 코로나19 대파 밥상. 대파 해야 됩니다. 네. 그냥 저렇게 그래서 크게 대파를 넣네요. 또 그냥 그냥. 한 바가지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다음에 생강. 생강, 이게 뭐예요?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쓰기 좋게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넣어놨던 거요. 네. 제가 이렇게 티백에다 넣어서 오. 야, 이거 괜찮네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저기 가로수 잎 월계수잎. 아니에요? 월계수잎. 네, 월계수잎. 죄송합니다. 네. 무식해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다음에 네. 저희 집 냉동실에 있던 말린 능이버섯. 능이버섯. 네. 야, 또 저희가 버섯 하면은 능이를 첫 번째로 꼽지 않습니까? 이 그 능이버섯에는 단백질을 분해시켜주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요. 돼지고기나 육류 종류를 먹고 체했을 때 능이버섯을 먹어주면 소화가 잘. 그렇군요. 자, 이제 된장을 이렇게 돼지고기 네, 담기. 된장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진짜 저기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냥 어느 가정이나 다 있는 네네네네. 일단 그런 재료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뭘 생각을 할까요? 내가 국물을 먹을 것이냐, 고기를 먹을 것이냐. 아, 어려웠어요. 고기요. 고기. 네. 네. 자, 그러면 채소 육수가 끓고 나서 고기를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국물을 먹고 싶다면요? 그러면은 끓기 전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고기를 먹을 때는 고기 안에 있는 육즙이 이 물이 끓기 전에 넣으면은 안에 있는 육즙이 다 빠져나와서 수육을 먹을 때 맛이 왜 이렇지? 그럴 수 있으니까 아, 이해되셨죠? 물이 끓을 때 고기를 넣어서 끓여주시면은 안에 있는 육즙이 빠지지 않아서 더 맛있는 그렇군요. 수육을 드실 수 있어요. 아, 그게 순서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그렇죠. 오, 몰랐네. 자, 일단은 요거는 지금 이제 끓고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기다려야 되고요. 이제 예. 끓을 동안 잠시 기다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려놔야 될 게 예. 귤피 생강차. 귤피 생강차? 네. 귤 껍질. 겨울에는 귤 드시면서 귤 껍질 다 버리죠. 버리기도 하고 네. 또 한두 개는 말려서 내가 어디에 쓸까 이렇게 모아놓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그거 이용해서 차를 만들 거예요. 아, 요걸 가지고요? 네. 귤도 몸 안에 혈액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또 요즘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활동들을 못 하셔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져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큰데 이런 귤차 드시면서 또 이렇게 심신 안정도 아, 하시고. 약간 릴렉스 하면서. 네. 요거 넣으시기 전에 질문. 네. 요 껍데기는 그럼 어떻게 말려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요. 예. 이제 뭐 유기농도 있지만 유기농 아닌 제품도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이제 베이킹 소다라던가 식초, 소금 이용해가지고 겉껍질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안에 있는 귤은 까서 드신 다음에 이렇게 가위나 칼로 썰어가지고 네. 이렇게 따뜻한 데다 말려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슬라이스를 딱 이렇게 해놓으셨네. 네네네. 그리고 생강 껍질 제거해가지고 네.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는데요. 껍질 제거해서 이렇게. 네. 생강을 좋아하시면 생강량을 더 늘리셔도 되고 또 아니면은 귤 향을 더 원하시면 귤 껍데기 껍질을 향을? 더 넣으셔도 되고. 네네. 자, 이제 물이 끓기 어우, 이제 시작했어요. 끓네요. 네. 자. 이제 고기를 넣어볼게요. 오. 보시면 이렇게 고기가 잠기기만 하면 돼요. 아, 이 정도. 끓을 때 저 두껍게 썬 벌써 고기를 냄새만 집어넣죠. 나네요. 그렇죠. 저게 진짜 포인트군요. 좋아하시나 보다. 고기를 대하시는 태도가 남다르신데요. 이 기자가 고기 기자예요. 아, 네네네. 네, 이름이 고기환입니다. 그렇군요. 원래 사실. 원래 이름이 고기환. 아, 예, 예. 잘 익으라고 기다리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귤피차. 귤피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귤 껍질을 넣고 생강을 되게 간단합니다. 넣어서 끝이에요? 네. 저거는 저도 할 수 있겠어요. 예예예. 예, 예. 겨울에 귤 정말 많이 우려진 먹어요. 다음에 꿀이나 설탕은 개인의 기호도에 맞춰서 첨가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카레 모듬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레 모듬전이요? 네네네. 아, 그래서 아까 카레 가루를 이렇게 드신 거였구나. 네네네. 예, 예. 카레가 그 강황이라는 성분이 네.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네. 너무나. 알겠습니다. 딱이네. 카레 라이스 많이 해 드시긴 하지만 오늘처럼 카레 넣어서 모듬전을 하는데 또 우리나라 발효 음식의 대표 김치 넣어줘요. 저 김치는 김치. 지금도 막 생각이 아, 나요. 이거는 뭐 잘 거의 익은 김치. 퓨전이네, 퓨전. 자, 그러면 먼저 채소 먼저 네. 썰도록 할게요. 자, 버섯은 그냥 썰어도 되고요. 찢어준 다음에 썰어도 돼요. 잘게 썰어서 이게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게 만들어 주시면 애들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에게 채소 먹이기 힘드셨죠? 편식 심한 아이들도 김치 없인 못 산다는 입맛 잃은 어르신들에게도 그만인 맛 좋고 영양 가득한 카레 모듬전.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네. 카레랑 이제 이 밀가루가 이게 어느 정도 배합으로 섞이는지. 요게 이제 100g. 100g. 그래서 계량컵 200ml짜리 계량컵으로 한 컵. 한 컵. 네. 넣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 컵이 영수 들어갔을 씨 때 열심히 맴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반 스푼. 밀가루 그건 할수 100g에 있죠? 카레 가루는 반 스푼. 열심히 필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되직해질 정도의 물을 넣고 반죽을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쉐끼. 잘게 썬 김치와 각종 채소들을 넣어주는데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식재료가 골고루 섞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기름에 달군 팬에 한 스푼씩 맛있겠네요. 떠서 부쳐주면 끝. 오, 어떡해요. 색깔 보십시오. 파채를 곁들인 능이버섯 돼지고기 수육. 그리고 카레 맛과 김치 맛이 어우러진 카레 모듬전까지 간단하지만 영양소 골고루 담긴 군침도는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냉장고 속 재료를 아낌없이 활용해 만든 일명 코로나19 대파 밥상. 와. 그 맛은 어떨까요? 정말 부럽네요. 자, 이제 배속이 든든해졌다면 귤의 향긋함과 생강의 알싸함으로 입가심을 해야겠죠? 코스 요리 같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냉장고 파먹기 대성공!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단 정말 그 냉장고 딱 열면 보이는 그 재료들,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재료들, 그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재료들 꺼내셔가지고 본인의 취향에 맞게 네네네.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들다 보면 만드는 재미도 있고 또 직접 만들어 먹다 보니까 먹는 재미도 있고 영양도 챙기고 네.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레시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 준비했지만 네. 집에서는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시면 부담 없으실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 네. 욕심 부리지 말고 네. 들으셨죠? 자, 이제 진짜 촬영 끝내 이제 저 이제 먹을 거니까. 본격적으로 식사하셔야죠. 네. 냉장고 켜켜이 쌓인 각종 식재료들이 언제 다 먹나 하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숨은 맛의 비결로 환골탈태했는데요. 장을 보지 않고도 제대로 된 식탁을 꾸며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집 냉장고 속 보물들로 면역력도 높이고 맛도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Oops, baby, I love you. It started with was I waited. 어떠십니까? 아, 보십시오. 쉬운데 고급지고 또 간단한데 먹음직스러운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멋진 음식들, 요리들 뚝딱 그냥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아유, 저예요. 요리는 선생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요리 재료들이 능이버섯 빼고는 다 집에 있는 재료들이었어요. 맞아요. 능이버섯 그래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중요한 거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중요한 건 뭐다?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게 포인트다. 요겁니다. 그렇군요. 예. 아, 근데도 생각보다 뭐 저나 명수 씨 같이 네. 이렇게 좀 요리에 별로 일가견이 없는 사람들도 네.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았어요. 그렇죠. 저희가 저렇게 저희 요리 못하는데 만드는 순간에 요생남 되는 겁니다. 아, 예, 요리하는 예, 예. 섹시한 남자 예. 되실 수 있고요. 아마 또 어머님들 특히나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과 계속 있다 보니까 힘드실 거예요. 아이들도 같이 만들다 보면 아이들 교육에도 또 좋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 이 슬기롭게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면서 영양도 챙겨가면서 좀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평범했던 생활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는 때거든요. 마스크는 뭐 필수품이 됐고요. 네. 사실 뭐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기원 씨가 냉장고 파먹기 네.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식 줄어들고요. 요즘에 이제 면접이나 뭐 인터넷, 그러니까 학교 강의, 대학 네. 강의도 온라인으로 다 그냥 싹 다 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빨리 일상으로 좀 제자리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 기환 씨가 말씀하신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 참 중요한데 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두 팔을 걷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현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집중해 주시죠. 도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빠르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코로나19 강원투데이입니다. 봄꽃들이 하나둘 망울을 터뜨리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각지의 봄꽃 축제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봄나물이 가득해야 할 전통시장들도 5일장을 휴장 중인 곳이 많은데요. 우리의 일상을 얼어붙게 한 코로나19의 확산세, 진정한 봄은 언제쯤 맞이할 수 있을지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마스크 오브제에 따른 내일 구매 가능 출생연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은 출생연도가 4와 9로 끝나는 사람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강원도에선 오늘부터 우체국에서도 1인 2매 구매가 가능해졌으며 하나로마트는 아직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중에 구매 못한 사람에 한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말에 문을 여는 약국 정보는 휴일지킴이 약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된 지난 월요일부터의 강원도 공적 마스크 공급 현황입니다. 월요일인 9일에는 19만 1천여 장, 10일에는 18만 7천여 장, 오늘은 18만 8천여 장이 공적 판매처에 공급돼 현재까지 총 56만 8,060장이 판매됐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던 강원도청 코로나19 긴급 방역 대책 상황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도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원주 지역이 다행히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어제 브리핑 도중 알려드린 29번째 41세 원주 확진자는 원주 9번, 원주 16번 확진자에 따라 신천지 신도입니다. 3월 2일 검사에는 음성이었으나 3월 7일부터 인후통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자가 격리 중에 있었기에 접촉자는 16세 아들 1명이며 아들은 3월 2일 음성 판정 이후 현재까지 이상 증후는 없으나 면밀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 1번 환자의 경우 PCR 검사에서 음성과 양성을 반복하고 있어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고 춘천 2번 환자는 약간의 폐렴기가 있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병실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어 일반 환자에 비해 특별히 불편을 느끼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 교인 관리 사항입니다. 고위험군 종사자와 공무원의 전수 검사는 482명 중 436명의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검사를 받지 않는 인원이 46명입니다. 오늘까지 검사를 받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강제 처분토록 하여 검사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저녁 중대본으로부터 요양병원과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34명, 간병인 14명 등 48명의 고위험 직군 명단이 추가 송부되어 금일 중에 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 마스크 보급사항입니다. 오늘 공적 판매처는 925개소에서 18만 8,950장을 판매하며 약국이 16만 750장, 읍면 우체국이 1,200장,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18,000장이 되겠습니다. 마스크 수에 비해 공급 물량이 부족한 만큼 꼭 필요한 분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양보와 배려를 해주실 것을 재삼 부탁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우체국은 1인 2매씩 판매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마스크 줄서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도 제공 중입니다. 모바일 포털 사이트나 마스크 재고 확인 어플을 이용하시면 내 주변 약국들이 현재 보유 중인 마스크 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2020년 3월 11일 오후 2시 기준 강원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전국 확진자는 전일 대비 242명이 증가한 7,755명이며 강원도 확진자는 추가 발생 없이 총 29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별 확진자 현황입니다. 춘천 2명, 원주 17명, 서울 환자를 포함해 강릉 6명, 속초 2명, 삼척 1명, 태백 1명으로 누적 29명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8,007명이며 접촉자는 1,135명, 자가격리자는 367명입니다. 이 중 62명은 오늘 격리 해제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는 총 8,007명의 의심 환자 중 양성 판정이 29명, 음성 판정은 7,235명이며 현재 검사 중인 인원은 743명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천지 종교활동 관련 확진자가 16명, 대구 경북 지역 방문 확진자가 6명, 의료 종사자가 1명, 유학생이 1명, 지역사회 감염이 4명, 타지역 유입이 1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 예수교회 집단 활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강원도에서도 신천지 신도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도내 신천지 신도 수는 총 14,339명이며 유증상자 594명 중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음성이 566명, 3명이 검사 예정입니다. 무증상 신도 중 전파 위험이 큰 직업군도 별도로 파악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무증상자 482명 중 의료기관 종사자 검사 인원은 149명이며 미검사자는 11명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중에선 검사 인원이 98명, 미검사자가 16명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중에선 검사 인원이 65명, 미검사자가 11명이고 유치원 종사자는 파악된 10명 전원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종사자 중에선 검사 인원이 45명, 미검사자가 3명이고 공무원 중에선 검사 인원이 69명, 미검사자가 5명입니다. 전수검사를 회피하는 46명에 대해선 현재 검사 독려 중이나 근래 지역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입니다. 지난 2월 22일 도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월 1일에 가장 많은 10명의 무더기 환자가 발생했고 이후 매일 한두 명씩 양성이 확인되다가 3월 들어 처음으로 오늘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소강 상태가 유지되길 바랍니다. 총 29명의 도내 확진자들 중 퇴원자 현황입니다. 속초 2명, 삼척 1명, 강릉 3명의 환자가 퇴원함으로써 도내 총 완치 환자는 6명이 됐습니다. 22명의 환자는 아직 입원 치료 중입니다. 농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감염병만큼 무서운 건 뒤따라오는 극도의 소비 침체였습니다. 이에 이웃을 돕고자 하는 착한 소비 캠페인도 빠르게 확산됐는데요. 이번엔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춘천의 한 화훼 농장을 찾았습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여파로 화훼 농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장님. 이렇게 많은 양의 꽃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 화훼 농업이 그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침체 위기에 있거든요. 너무 가격도 하락하고 소비도 안 되고 이런 어려운 사정을 이제 춘천시에서 이제 이렇게 관내 지역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매주 한 번씩 8주 동안 일정 물량을 딱 공급을 하게 이렇게 요청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약속한 두 번째 수요일이라서 오늘 이제 춘천시청에서 요 꽃 구매하는 거를 이제 나눠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꽃을 싣고 도착한 곳은 춘천시청. 행사를 위해 시청 직원들과 함께 꽃을 내립니다. 통통한 꽃봉오리를 머금은 튤립과 향긋한 프리지아. 어느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 1, 2월에 졸업식에 맞춰서 프리지아하고 튤립을 팔로로가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실 내에서 1테이블에 1플라워 각종 등을 전개함으로써 사무실을 활기차고 또 능률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화훼 농가에는 그 어려움을 돕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판로가 막혔던 상황에서 사무실 꽃 생활화 운동을 시작한 춘천시청. 각 부서별로 원하는 꽃과 수량을 신청했는데요. 나눠주는 이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건 역시 꽃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겠죠. 꽃을 받아와 정성껏 화병에 꽂는데요. 모처럼 사무실에서 향긋한 꽃향기가 납니다. 꽃 하나 놓았을 뿐인데 사무실 전체 분위기가 화사해지네요. 요새 다 뭐 어렵다고 하는데 또 꽃 화훼 농가도 진짜 많이 어렵다는 걸 TV에서 봤는데 또 이렇게 있으니까 보기 좋네요. 저도 약간 무서워서 그랬는데 오늘 와보니까 보기 좋아요. 우울한 소식들이 많은 요즘 분위기지만 꽃은 피고 봄은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분위기가 많이 침체돼 있고 우울하잖아요. 근데 사무실에 꽃이 있으니까 기다리시는 민원인분들도 즐거워하시고 좀 더 이제 잠시나마 우울함을 잊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훼 농가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보람이 됩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마음이 깃들어 이 꽃이 더욱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같은 요즘인데요. 백신처럼 든든한 도민들의 온정으로 방역 활동에도 꽃길이 펼쳐지길 기대해봅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꽃피우는 응원의 목소리들 한데 모아봤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힘을 믿습니다. 경찰관으로서 저도 본연의 기본 업무에 충실하고 위생은 철저히 하고 너무 소침해하지 마시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날 도와주는 분들이 많다. 서로 의지해가면서 다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서로 이제 힘을 합쳐서 열심히 힘내서 내 직업에 대해서 열심히들 해주시면은 겪어내고 이겨내면은 언젠가는 다시 또 조만간 저희가 다시 으쌰으쌰 할 때가 오거든요. 부디 힘내셔가지고 이번 역경 잘 이겨낼 수 있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어요.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을 겁니다. 늘 그래왔듯이. 자, 코로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파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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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방역 근무자들, 그리고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방역 당국에 협조하는 모든 도민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만 더 힘내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강원 365에서 3월 11일 강원도 코로나19 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했지만요. 이 봄은 오고 있고 또 오랜만에 활짝 핀 꽃들을 보니까 기분은 참 좋네요. 그러니까요. 참 요즘같이 이 일상의 소중함이 간절했던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노랫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적어왔는데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참 그 가사말이 와닿지 않습니까? 네네네. 참 좋네요. 오늘 노래는 따로 안 부르시네요. 이게 약간 너무 서정적이어가지고. 아쉽네요. 참으셨군요. 또 기한 씨 노래 실력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그 노래 가사말처럼 빨리 이 코로나19가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기다려 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들을 잘 정리해서 또 훈훈한 소식까지 함께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코로나19 강원 투데이는 아쉽게도 오늘 끝으로 이제 막을 올렸는데요. 앞으로도 긴박한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들 앞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이 지겨운 코로나19 소식 말고 앞으로는 더 정말 행복하고 기분 좋고 밝은 내용들만 갖고 여러분들 앞에 서기를 빨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요, 광주로 가볼게요. 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온정의 손길은요, 이 지역 경계도 쉽게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구 지역의 확진 환자를 받아준 전남대 병원, 그리고 대구 지역의 의료진들과 주민들에게 손수 이 도시락을 싸준 고마운 이 광주 이 전남 분들이 있다고 하시나요?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광주에 카페 주인은요, 커피를 또 보내주시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따뜻한 이야기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학교들도 개학 연기를 했고요. 거리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 속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고 계신데요.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이들 함께 만나볼까요? 광주 남구에 위치한 덕남마을로 향했습니다. 음압병상이 있는 빛고울 전남대병원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죠. 며칠 전 이 병원에 대구의 확진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왔습니다. 우려도 많았지만 병원 앞엔 대구 확진자들을 격려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사실 우리 남구 덕남마을은 유일한 아주 발전이 안 된 자연 마을입니다. 노약자들 많이 살고 계시는데 사실 확진자가 온다면은 노약자들 무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코로나2 확진자, 코로나2 병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기꺼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약 50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이 더 컸겠죠.
사실 그 마을 주민들이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불안한 것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을 자체적으로 소독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낸 해결책은 소독약.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나가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또 매주 2회 이상 방역차가 오고요. 마을 곳곳, 집안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방역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주민들 의견은 빨리 완치해가지고 혹시 또 우리 마을 다시 찾는다면은 기쁜 마음으로 맞아드리겠습니다. 덕남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대구 분들에게도 전해졌겠죠. 대구 확진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코로나 정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우리 모두 협동해서 이겨냅시다. 전라남도에 자리한 도시락 공장을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양의 도시락을 만들고 계셨는데요. 이 도시락은 경북으로 가는 사랑의 도시락입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그러세요. 맛있게 드시라고 정성껏 하고 있습니다. 3월 4일부터 매일 아침 모여 도시락을 만들어 보냈다는데요. 경북의 의료진들이나 경북 도민들이 어렵고 지금 힘든 시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빨리 맛있는 도시락을 보내드려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빨리 쾌차하는 의미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좋은 거 다 아시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서 매일 다른 메뉴로 만드는 도시락. 어머니도 요리 잘 하시죠? 그러죠. 우리는 어머니도 10년 된 직접 해가지고 친구인데. 막 드리고 싶고 그러시겠네. 그러죠. 우리는 많이 맛있는 거 해서 드리고 싶죠. 그 마음이야. 하지만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또 위생도 있고 해서 하신 분들이 하시고 우리는 몸으로 도와드리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요리는 숙련된 전문가가, 요리 대신 손이 많이 필요한 일들은 전남 여성단체에서 나섰습니다. 오늘 준비한 도시락은 300인분인데 안동 의료원으로 의료진들한테 치료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한테 전달이 될 겁니다. 어제 안동에서 받으신 분 중에 정말 감사하고 진짜 감동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더욱 힘이 납니다. 치료센터에서 치료하는 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 모두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남의 손맛 제대로 담긴 도시락은 경북 의료진 300명의 저녁 식사를 책임집니다. 경북 안동 의료진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든든한 응원 싣고 사랑 듬뿍 담은 도시락 출발! 헐! 광주 동명동에 위치한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인지 한산해 보이네요. 이제 모임이 없고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오는 손님들은 거의 없어요. 손님은 없지만 직원들은 분주합니다. 생두를 곤란에 볶아 원두를 만드는 작업 중인데요. TV에서 나와 있는 그 방호복 입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내가 이런 맛있는 커피를 그 사람에게 제공을 해준다면 한 잔의 커피가 그런 피로도를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제공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더 고생하는 분들을 생각하며 700잔의 커피를 기부하기로 한 최영진 씨.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 없이 쉴 새 없이 일하는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싶으셨답니다. 원두를 미리 볶지 않고요. 새 원두로 커피가루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는데요.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맛있게 이 한 잔의 커피를 드시면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새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커피는 오늘부터 매주 광주의 의료진들에게 전달될 예정. 코로나19 종시까지 보낸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의료진들은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지친 마음 녹일 수 있겠죠? 저희가 정성 들였게 만들어서 제공되는 이 조그마한 선물이지만은 이 커피를 드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애쓰시는 의료진들 피로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뭐 힘들어하는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슬기롭게 코로나19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를 하시고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또 이럴 때 서로 따뜻한 마음 나누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어요. 뭐 의료계, 자영업 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우리 조금만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 도와가면서 함께하면 좀 더 빨리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 화이팅! 대구, 경북,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분들 코로나19 우리 이겨냅시다. 화이팅!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그 값진 손길 속에서 코로나19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요즘 환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진 시기인데요. 네.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졌을 네. 때 면역력을 높여주는 보양 음식들을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 먹고 싶네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기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찬 음식들을 준비했거든요. 보양식 드시러 함께 떠나시죠. 하나, 둘. 하나, 둘. 좋다. 여러분, 요즘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저도 체력을 좀 키워보려고 살짝 나와봤는데요. 이 운동도 좋지만 음식만큼 면역력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원기 회복, 기력 충전할 수 있는 음식들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가보시죠. 출발! 원기 충전, 체력 보강, 보양식은 내게 맡겨라.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면역력을 지켜드릴 기찬 요리들을 맛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의 입맛 평정할 한방 음식들 바로 데려가겠습니다. 허한 몸과 마음을 꽉 채워줄 귀한 맛을 찾아서 원주의 한 한방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 건강해지는 한방 냄새는 뭐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곳에 건강을 책임지는 차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잘 찾아온 거 맞나요? 그럼요. 보기만 해도 힘 불끈 쏟는 건강 한방차를 마셔보도록 해요. 저희 앞에 이렇게 많은 한방 재료들이 있어요. 와, 하나하나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대부분 이제 쌍화차 재료거든요. 여기가 당귀, 강원도에서 많이 생산되는 당귀, 그다음에 청궁, 작약, 숙지황, 대추, 계피, 감초, 황기, 이렇게 쌍화차 재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체온과 면역력 쑥 올려주는 쌍화차로 기를 보충해 볼게요. 이 쌍화차 굉장히 친숙하긴 한데 사실 이름의 뜻은 잘 모르거든요. 네. 쌍화차 어떤 뜻이 좀 있어요? 예, 말 그대로 쌍화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란 뜻인데 한약에서 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 그다음에 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올린다. 그래서 쌍화차예요. 쌍화차 재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홍삼 대추차 재료. 홍삼이랑 대추랑. 예. 와. 그리고 저희가 직접 달인 경옥고. 면역성 강화에는 최고의 차라고 볼 수 있죠. 향이 진짜 예. 진액인데요? 이 쌍화차에 이렇게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그럼 쌍화차는 어떻게 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이 8가지 약재를 중탕기에다 넣고 72시간 동안 천천히 우기는 거예요. 쌍화차는 숙지황, 당귀, 계피 등 한약재들을 모두 한데 담아내 물과 함께 약탕기에서 뭉근히 달이는 건데요.
자, 이제 사장님이 쌍화차를 72시간 동안이나 우리러 가셨습니다. 어떻게 기다리지? 빨리 먹고 싶어요. 빨리 오셔야 될 텐데. 기와 혀를 보호하는 귀한 음식인 만큼 인내는 필수입니다. 예, 이제 72시간이 지나서 이제 약탕기를 개봉하겠습니다. 시간과 정성 다해 3일 동안 푹 우려낸 쌍화차. 야, 색은 물론이고요. 향까지 깊고 진하게 우려내는데요. 보기만 해도 몸의 온도가 확 올라가는 것 같죠? 이게 바로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대표 보양 건강차 아니겠어요? 아휴, 72시간이나 기다렸어요. 네네. 드디어 차가 이렇게 나왔는데 예. 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요게 홍삼대추차, 네, 요게 쌍화차, 쌍화차. 요게 경옥차. 향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럼 쌍화차부터 마셔볼까요? 네. 이거죠. 이게 진정한 쌍화차군요. 예. 이 쌍화차는요, 효능이 어디에 좋은 거예요? 예, 쌍화차는 뭐 예를 들면 힘든 일을 했다거나 그래서 몸이 많이 피곤해서 기가 내가 많이 떨어진다 그럴 때 한 잔씩 하시면 굉장히 좋죠. 체내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쌍화차. 이로 인해 감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간의 독을 해독해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번에는 홍삼 대추차를 네. 먹어볼까요? 이거는 익숙하죠? 예.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홍삼과 위장 기능과 항암, 항산화 효과에 좋은 대추, 효능 만점, 맛도 최고, 찰떡궁합 한방차입니다. 이제 마지막 경옥차를 한번 마셔볼까요? 잠깐만요. 네? 왜요? 이 경옥차는요, 경옥고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드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저어 주셔야 돼요. 그래 이제 골고루 잘 섞이거든요. 마실 때마다. 향이 이게 진짜 진하네요. 예. 엄청 건강한 맛이에요. 한방 3대 보약 중 하나인 경옥고로 만든 경옥차. 폐를 윤택하게 하고 비위 기능을 활발하게 한다고 해요. 이 차들을 다 마셔봤는데 집에서 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차들이 있을까요? 뭐 지금 보시는 이런 차들은 가정에서 만들기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뭐 평상시 우리가 뭐 요즘 흔히 많이 먹는 것들, 우엉, 그다음에 뭐 작두콩 같은 거. 뭐 이런 차들 집에서 이렇게 마셔주시면 좋죠. 그리고 팁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항상 이렇게 주전자도 없고 막 팔팔 끓이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럼요? 그냥 한 60도, 70도 되는 정도 되는 물에다가 천천히 우르셔가지고 예 그렇게 드시면 좋고요. 또 이거는 물처럼 많이 마셔야 되니까 많이 마시기 위해서는 저기 작은 잔들을 쓰시면 왜죠? 이렇게 그냥 한 번에 한 모금 먹을 수 있는 그런 잔 쓰시면 많이 먹을 수 있고 차는 많이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쉽고 간단한 재료로 몸에 좋은 차를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건강차들을 마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서 돌아갈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차를 즐기시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 아버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한자로 약자 아시죠? 약자. 약자가 즐거울 약자에다가 풀초자가 합쳐지면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뭐 이런 산야초들을 먹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또 아프기 전에 미리 우리를 예방할 수 있고 면역성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올봄 건강은 그래서 우리 산하에서 나는 우리 약초로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엔 한방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당을 찾았는데요. 봄맞이 원기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집을 왔습니다. 건강 대표 보양식 하면 이걸 빼놓을 수 없는데 사장님, 오늘 어떤 음식인가요? 많은 약재가 들어간 산약초 한방 백숙이에요. 한방 백숙이요? 네. 보양식은 내게 맡겨라. 엄나무, 겨우살이, 황기, 벌나무 등 각종 약재로 만든 백숙계의 명품입니다. 얼른 먹어보고 싶어요. 먼저 12가지의 다양한 약재를 우려내 사장님만의 비법의 한방 육수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마늘과 대추, 엄나무 등 귀하디귀한 10가지의 약재들을 닭품 안으로 쏙 안겨줍니다. 귀한 보양식의 비법이 여기 모두 모여있는 것 같죠?
와, 이렇게 한약재를 가득 품은 이 닭에 푹 삶으면 되는 거예요. 아, 얼른 먹고 싶어요. 사장님한테 얼른 빨리 해달라고 해야겠어요. 사장님, 얼른 빨리 해주세요. 잘 합체한 닭과 약재들 벌써부터 누누강 들어가나요? 압력밥솥에 한가득 깔리면 야, 이제 보양식의 대표 한약초 한방백숙의 탄생이 시작이 됩니다. 깊고 진한 맛이 우러날 때까지 푹 끓여내면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귀한 백숙이 완성되는데요. 와,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이 음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닭을 가위로 해가지고 저기 잘라드리면 닭부터 드시고 네. 육수랑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면사리도 넣어 드시고 만두사리도 넣어 드시고 마지막으로 죽을 드리면 와. 죽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끓여 드시면은 엄청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사장님, 얼른 해주세요. 배고파요. 해드릴게요, 제가 그럼. 와. 닭다리부터 드시고 네. 나머지는 나중에 또 드시고. 엄청 크네요, 진짜. 이게 다른 집 닭보다 저희 집 닭이 좀 더 커요. 오. 한방육수로 그 맛이 배가된 보들보들 야들야들 닭고기를 한번 맛볼까요? 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먹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럼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이 국물이 한약재에 좋은 성분들이 다 우러나온 국물이에요. 이거지. 와, 한 입 먹자마자 얼굴이 뜨끈뜨끈. 너무 맛있다. 그럼 요 야들야들한 닭고기를 한번 먹어볼까요? 이제 한방백숙의 참맛을 느껴볼 차례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울 일이에요? 오! 야무지고 두툼한 닭고기와 더욱 특별하고 감칠맛 나는 한방약재 육수가 만나니 이건 입속으로 들어오는 보약, 건강 책임지는 일품 백숙 아니겠어요? 국물 한 방울도 놓칠 수 없는 최고의 보양식! 올봄 건강 제대로 챙겨주는 아주 귀찬 한약초 한방백숙입니다. 아, 여러분, 한방 기운이 확 느껴지는데요. 호랑이 기운이 유명한 거 아시죠? 근데 다 옛날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제는 닭 기운이 막 솟아납니다. 좋다. 허한기와 속 달래주는 기막힌 일품 요리. 여러분, 한방 요리로 건강한 입맛 동시에 챙겨보세요. 한방차와 한방백숙을 한 자리에서 만나봤는데 한약재가 얼마나 비쌉니까? 네. 이 보양식의 진수를 제대로 그럼요, 맛봤는데요. 그럼요. 네. 저렇게 두 개를 같이 먹게 되면요, 뭐 저거보다 더 뭐 훌륭한 보약 없죠.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예. 말이죠. 한방차를 참 좋아하는데요. 한방차를 제가 왜 좋아하느냐. 일단 한방차는 한 방에 마셔야 됩니다. 한방차를 한 방에 마시게 되면 일단 몸이 한 방에 따뜻해지고 아, 예. 마음도 한 방에 편안해지면서 예. 면역력도 한 방에 쭉쭉 피로는 한 방에 쫙 풀리는 네. 그래서 제가 한방차를 좋아하는데 이게 또 종류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몸 상태나 체질에 맞게 골라 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명수 씨? 그럼요. 한방이 뭐 기력 보강에 좋다는 사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재료들로 건강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네. 김기한 리포터가 또 오늘 빛내주셨는데 예. 어떠셨습니까? 아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우울감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수록 말이죠. 좀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웃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타파할 때는 최고의 보약이 뭐다? 바로 웃음이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자, 네. 손바닥 다 이렇게 펴시고. 예. 자, 감독님들 뭐 다 하세요. 지금 예, 팀도 예. 다 하시고. 준비되셨나요? 다 하세요. 네, 네. 박수를 힘껏 치시면서 네, 네. 웃으시면 돼요. 시범 갑니다. 네. 이렇게 웃다 보면요. 예. 어떠세요? 기분 굉장히 아니, 어때죠? 스크린이 생각나서 조금 무섭기는 한데. 아니, 이거 배에 힘이 더 들어가요. 배 뚫는 다이어트도 무대네요. 되고 네.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예, 무슨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떠나주세요. 자, 박수 치면서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시간 동안 365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막 부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덩달아서 판매량이 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취미랑 관련된 서적이랑 바이러스랑 관련된 서적들이 판매량이 상당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네. 이 독서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좀 침체기를 맞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해 국민 독서 실태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성인이 연간 종이책을 읽는 독서량이 6.1권, 그러니까 6.1권. 2년 전에 비해서 2권이 줄어든 수치예요. 네. 그러니까 2달에 한 권을 겨우 읽는 셈이겠죠. 반성하게 됩니다. 네. 2달에 한 권도 안 읽고 있어서 안 읽으셔야 돼요. 상당히 좀 반성이 되는데 네. 자, 이렇게 성인분들이 책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이게 가장 크다고 합니다. 네네네.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뭐 지식이나 재미, 정보들을 다 흡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책을 읽을 시간 자체가 없다. 끝으로는 이제 책을 읽는 습관 자체가 들어있지 않다. 뭐 이렇게 어렵죠.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이 이 책을 읽는 것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예. 이 생각을 실천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요즘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다, 뭐 또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을 멀리하고 있다 이런 시기인데 이 시기를 잘 이용하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 마음껏 읽으시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 책 읽는 습관 같이 만들어 가보시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저희는 보다 더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